이번에 코픽스 금리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신규 뿐만이 아니라 갱신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변동형 주담대를 받은 영끌족들이 한숨 돌렸다. 즉 어떤 소리예요? 영끌족들의 부담이 줄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금매는 기대도 하지 마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식으로 다시 부추기고 있어요. 앞으로 금리 떨어질 거다, 너네 집 살 때 금리 더 올라갈 거야,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네 집 사기 앞으로 힘들어진다, 이런 것보다 앞으로 금매 안 나오고 금매 나오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 말이 더 자극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난해 3억 영끌 차주가 월 상환액이 18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줄어든다. 왜냐면 변동금리 주담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재산정되는데 중거금리인 코픽스가 변동주기인 6개월 전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즉 11월보다 5월에 금리가 낮아졌다, 코픽스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봤을 때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은 떨어졌는데 잔액 기준하고 신잔액 기준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 12월, 작년 말만 하더라도 2.65 신잔액이, 잔액이 3.19였는데 지금은 쭉 올라가서 0.44%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는 0.54% 포인트나 올라갔다. 중간에 떨어지는 시기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변동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잔액 기준이나 신잔액 기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100% 떨어진다 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변동금리 기준이 그럼 도대체 잔액인 거야, 신잔액인 거야, 아니면은 신규 취급액 기준인 거야, 요 부분이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받을 때 결정합니다. 9월에 여기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에서 지금 막 대출금리 올라가니까 최대한 비싼 거 받지 말라고 신잔액 코픽스 금리로 받아라 이야기를 했고요. 금융감독원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 너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대출 받으면은 큰일 나. 그러니까 신잔액 기준으로 받아. 왜? 금리 상승기에는 신잔액이 되게 조금 올라. 여기서 신규 취급액 기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진 형국인데 금리가 어디가 제일 쌌겠어요? 변동금리 중에서 신잔액 기준이 쌌을까요? 잔액 기준이 쌌을까요? 신규 취급액 기준이 쌌을까요? 신잔액 기준이 제일 쌌어요. 근데 변동금리 왜 받아요? 금리 인상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6개월 전이 2022년 11월이죠. 거기서 더 6개월 전 가봅시다. 2022년 5월이죠. 6개월 전 더 가봅시다. 2021년 11월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변동금리로 받았을까요? 금리 인상기에서. 고정금리가 비싸니까. 고정금리가 비싸니까 변동금리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랑 신잔액 기준 코픽스랑 잔액 기준 코픽스 중에서 변동금리를 택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가장 싼 걸 받았겠죠. 그러니까 신잔액 기준이 가장 많이 받았을 터이고, 심지어 금융감독원, 정부에서 금융감독원 시켜가지고 신잔액 기준으로 받으라고 홍보까지 했는데 신규 취급액 기준만 들어가지고 금리가 떨어졌을 것이다, 변동금리를 받은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은 떨어졌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금리를 내고 있었을 거고 지금도 고금리를 내고 있을 거고,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되겠죠. 일단은 금융채 금리를 보시면요, 금융채 금리 올해 계속 눌렀죠. 누르고 금융채 발행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금리 눌렀죠. 그 다음에 채권 발행도 억제했어요. 채권 발행이 억제되면 채권 가치가 상승하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관치로 눌러서 쭉 빠졌는데 이게 슬금슬금 튀어오를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뭐부터? 짧은 것부터. 그래서 6개월짜리는 요때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고 1년짜리도 비슷하게 하고 있고 저점일 때보다 지금 계속 쭉 올라가고 있다. 특히 6개월짜리는 거의 하루에 0.01%포인트씩 오르고 있어요. 근데 저게 떨어지는 추세냐 올라가는 추세냐, 이걸 봤을 때요, 올라가는 추세죠. 바닥은 이미 찍은 것으로 보이는 추세다. 단기는 이미 바닥을 찍었고 장기가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느냐 하는 추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했죠. 콜금리. 콜금리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 찍을 땐 4월 중순만 하더라도 3.41이었는데 지금 3.49, 3.5까지 올랐다가 하루에 조금씩 떨어지는 변동 정도는 가끔 있어요. 이렇게 조금 떨어진 정도인데 기준금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콜금리가.
그 다음에 CD금리. CD금리도 보시면요. CD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떨어질 때 추세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4월 말쯤에 그 저점 찍고 쭉 올라가고 있다. 자,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눌러서 금리가 많이 눌렸죠. 누르다가 누른 부분만큼 다시 조금씩 튀어오르고 있는 중이다. 과거에 언론에서 굉장히 문재인 정부 까기 위해서 만들었던 말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용수철 효과. 집값은 규제로 누르면 튀어오른다. 금리는 규제로 누르면 튀어오르고 있죠. 집값은 규제로 누르는 거 튀어오르는 게 아니에요. 규제로 누른 것 외적인 요소가 많았던 거지. 근데 금리 같은 경우는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요. 저렇게 억지로 눌러는 당연히 튀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이 빠져나갈 텐데. 금리가 안 튀어오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유동성을 축소하는 시장에서 시중금리를 눌러버리면요. 돈이 회수가 안 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결국엔 다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는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융채 금리가 뭐예요? 채권, 돈 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콜금리, CD금리 인상하고 있죠. 콜금리가 뭐예요? 은행권끼리 단기적으로 빌리는 거. CD금리도 초단기 채권이죠.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리는데 그만큼의 수익을 내줘야 되는데 그게 금리가 높으면은 더 많은 금리를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즉 콜금리, CD금리 인상되고 있고 예금금리만 인상되면 되는 거죠. 근데 예금금리가 이제 인상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4%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최근에 요 기사에도 보시면 뭐 신한이나 하나은행 같은 곳에서 지금 4%대 고금리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즉 시중은행에서도 지금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시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다. 즉 장기채 금리 뭐 6개월이 장기는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콜금리, CD, 초단기채 금리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조달 방법은 예금금리 다 올라가고 있어요. 당연히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겠죠.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은 시중금리가 인상이 돼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거를 정부에서 개입해가지고 신규 코픽스를 눌러놓은 게 문제지. 이번에 신규 코픽스가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CD금리 떨어졌어요? 콜금리 떨어졌어요? 저번 그 4월 16일 대비로 CD금리 올랐고요. 콜금리 올랐고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금융채 다 올랐어요. 근데 기이하게 코픽스 신규 취급액하고 코픽스 단기만 떨어졌어요. 버팀이 되는 모든 금리가 다 올랐는데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모든 금리가 다 올랐는데 기이하게 떨어졌어요. 그것도 꽤 많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삐걱대고 있다는 소리고. 근데 그 삐걱대고 있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겠죠. 지금 올라가는 추세요. 6월 되면 더 올라 있을 텐데 그때 돼가지고 코픽스 금리를 또 낮출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신규라도. 예금금리도 올라가고 있는데 낮출 수 없어요.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코픽스 금리가 떨어지면 영끌족들이 살아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아는 영끌 뭐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이게 영끌이죠. 아유, 주담대 최대한 많이 받아서 집 샀다. 이게 영끌이에요? 이게 영끌이요? 영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영끌이에요? 주담대 플러스 신용대출 플러스 퇴직금 미리 정산받고 보험 해지하고 마이너스 통장 돌리고 끌어모을 대로 끌어모아서 하는 게 영끌이죠. 즉 영끌족들이 터지는 건요 주담대에서 먼저 터지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에서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차츰 주담대로 번져가는 거죠. 그렇죠. 엄마 찬스, 마통, 이금융 뭐 이런 것까지. 근데 보시면은 지금 영끌은 주담대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먼저 터지고 있는 거예요? 자, 뭐부터 갔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끌을 했어요. 주담대를 받고 신용대출을 받아서 힘들게 영끌을 했다. 근데 주담대는 금리가 낮아요. 신용대출은 금리가 높죠. 그리고 주담대는 아예 근저당이라고 해서 담보권이 걸려있죠. 그러니까 주담대는 밀리면은 경우에 넘어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면은 신용대출부터 갚겠어요? 주담대부터 갚겠어요? 상식적으로. 신용대출을 먼저 갚잖아요. 그러니까 주담대, 신용대출, 주담대 전체에서 연체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는데 신용대출 연체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집 산 사람들은 괜찮은데 신용대출까지 껴가지고 집 산 사람들은 망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왜 영끌이 문제냐? 이걸 보셨을 때 첫 번째, 지원 배상금이 670만 건으로 460억까지 늘어났대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늘어났느냐? 자,
연체 1개월 미만까지는 약정이자에만 지연배상금이 가산되지만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의 지연배상금이 가산돼서 급격히 금액이 늘어난다. 즉 1개월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랬을 때 1개월 미만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되게 많은데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해서는 열심히 납부하고 있다. 왜? 어떻게든 끌어와가지고 저기다가 때려 부어가지고 돌려막기 하고 있단 소리예요. 지연배상금 확 붙기 전에. 근데 그걸 가지고 연끌이 많이 연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여기를 보셔야 되겠죠.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현황을 보면, 자, 고신용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출을 받았겠어요? 연끌 같은 거 하느라고 받았겠죠. 저신용자는 생활비 대출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저신용자들은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집 못 사요. 근데 고신용자들이 신용도 높고 탄탄하니까, 직업도 탄탄하고 이러니까 이것저것 끌어가지고 연끌을 했던 건데, 거기서 지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연끌족들이 죽어나고 있다는 소리죠. 이미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030들이 지금 연끌을 많이 했어요. 2030들이 굉장히 많은 빚이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2030 현황을 보면 어때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통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와, 청년 실업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은 온라인 쇼핑, 무인 점포 확대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도매 및 소매업, 그 다음에 양질의 일자리가 모인 제조, 이런 데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고 단기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줄었는데 단기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또 그냥 쉬었음,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쉬는 청년, 이게 20대는 38만 6천 명, 30대는 27만 4천 명이 됐다. 66만 명에 이른다. 그러니까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대거 빠지고, 그 다음에 단기 일자리 많이 늘어가지고 실업률은 좀 줄었는데 2030들이 그럼 돈을 모을 여력이 되느냐? 그런데 자꾸 2030 연끌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2030 연끌이에요. 한탕 노린 그 깡깡깡 하고 있는데 부모깡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자, 결국에는 2030 지금 막 맨날 연끌 하고 있는데, 원래 집을 사는 세대는요 40 정도가 많이 사죠. 첫집 30 후반 아니면 30 중반 넘어서 많이 사죠. 보통 30 중반 이상부터 40, 이들이 많이 사는데 10년 뒤에 집값을 올려줄 그들이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대출은 잔뜩 늘어났고, 그런 상황에서 일도 안 구하고 있고 실업률이 줄었다고 하는데 다 단기 일자리에다가 그러고 있는데, 뭐 2030 연끌한다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빚 갚느라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 보시더라도 그때 무리해서 연끌한 사람들, 안 무리한 사람들 가지고 막 연끌이라고 부추기는 인간들이 있어요. 10억짜리 집 사는데 4억 대출 받아 4억 연끌했는데 그렇게 안 힘들다. 10억 집 사는데 4억 대출 받은 사람이 무슨 연끌이에요. 5억 집 사는데 4억 대출 받은 사람이 연끌이지. 그러니까 진짜 연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아, 연끌이 이제 괜찮다, 금매 안 나올 거야, 사,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만 있는 거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연끌족들 지옥 펼쳐지고 있고, 코픽스 금리, 신규 취급액, 변동금리 중에서 그렇게 비중이 크지도 않은 신규 취급액 조금 떨어졌다고 남은 잔액 기준, 신장액 기준 다 무시하고 연끌족들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고, 이런 것들에 넘어가서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